안녕하십니까. 551입니다. 551이고 제가 지금 오늘은 1차를 보면서 지금 이때까지 그 1차 책을 남은 시간에 앞에 1차 형님들은 아직 이론서 그 1차 이론서 1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 돼가지고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좀 보이소. 그 기존에 있는 거는 많이 오타도 있고 들어간 게 없습니다. 1차 기출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 받았는 거야? 1차 이론서입니다. 누가 공부했구만. 뭐 공부? 자, 목차부터 들어갑니다. 형님, 1차 형님 말대로 요걸 끝내야 이론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밑에 왜 이렇게 두꺼워? 네. 목차를 보면은 이론을 그렇게 좀 정리했지만 페이지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날 때 오늘 진도얘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가 아까 전에 한 거 했습니다.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상기 김동현 형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듣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령은 가장 정직한 과목이다. 이 형님도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영사, 법령 이렇게 시간 날 때 읽어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법.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입니다. X 성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좀 했는데 X 성분 아까 전 말대로 저분자다.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1차 접근을 하면서 부패할 때도 X 성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변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18페이지가 지금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이게 왜 수학 전후 품질 관리의 모든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어려운 파트 했죠. 요걸 보면은 형님 손이 아프니까 네, 앞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나왔고요. 앞에 18페이지가 뒤에 481페이지, 461페이지로 가볼게요. 16페이지가 지금 요걸 반드시 읽어야 되고 뒤에 461페이지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껄끄러운 파트지만 수학 전후 품질 관리 61페이지 이것도 지금 오타가 나가지고 정리했잖아. 그죠? 이거 오타가 나든 보세요. 461페이지에 보면은 어루의 사후 변화 과정 중 사후경직의 현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사후경직입니다. 해당 작용 다음에 사후경직이 나왔습니다. ATP 감소 다 정확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그 다음에 액틴 미오신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의 유기산의 축적 이게 이제 답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TCA 사이클이 살아있을 때 또 크리틴 포스페이트도 살아있을 때 ATP도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호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해당 작용에부터 죽어버렸으니까 ATP가 감소, 저산 생성, 그 다음에 크리틴 포스페이트 감소, 그 다음에 TCA 사이클에 의한 그러니까 유기산이 감소, 축소된 걸 다 써버렸잖아. 그죠? 감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TCA 사이클에 의한 유기산의 축적이 살아있는 어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보는데, 보는 게 뭐야? 오타. 또 찾았다. 보는 것이 맞고,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후경직과는 관련이 없다. TCA 사이클의 유기산의 축적은 틀린 것인데 지문에 변형하여 TCA 사이클이 정지되어 유기산이 감소된다. 정지되어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유기산이 그리고 그냥 유기산이 정지되어 유기산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돼야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틴 포스페이트도 살아있는 경우에 활성화되지만 사후에는 감소된다. 이게 의미 있는 문제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지만 의미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김용의 예대 시험입니다.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까 말대로 이 18페이지 앞에 있는 18페이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약자로 CRP를 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적은 걸 내가 봐서 그래요? CRP? 아이고 참. 네, 자, 많은 거 보지 마세요. 이 18페이지입니다. 오타가 죽이니까. 먹다가 죽인다. 그래서 18페이지를 읽으면서 계속 느끼시면 저도 저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선도 측정하고 관계돼 가지고 한 페이지에 그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의 저장이 아까지 읽은 거하고 읽어보면은 기출문제하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페이지가 그 우리가 지금 저 농수산 법령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나가겠습니다. 다 형님들하고 뭐 아시고 뭐 누님도 공부를 해놨으니까 됐겠죠.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가 법령입니다. 법령을 볼게요. 법령을 이제 그 목적 항상 읽어보시고 정의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용어 같은 거. 그도 포준국액 5조 3, 4조 빠지죠. 심의에 포준국액. 포준국액을 보면요.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물에 관계돼 갖고 축산물 제외합니다. 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력 향상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유통능력 향상 품성 높이고 농수산물의 포준국의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거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등급구격 10개 뭐 포장구격 어떻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데는 저 엑손이 들어갈 때 있죠. 그 다음에 시행부칙에 보면 포준구격이 있습니다. 포장구격과 등급구격으로 나눈다 이렇게 나누죠.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준국의 고시가 또 있습니다. 이 고시는 1차, 2차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입업자, 가공업자, 사업자, 판매자 수준이 그 준수 기준입니다. 왜? 수입해가지고 팔 때. 왜 아까 전에 유통효율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기준에서 보니까 거래 단위라든지 포장국역과 등급 판정이 있고 거래 단위가 나옵니다. 거래 단위는 포장 고객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위치가. 그 다음에 등급 고객은 행태 같은 거 해가지고 10개, 특상 보통은 10개가 있고요. 거래 단위는 포준은 3, 5, 10, 15, 20kg가 있습니다. 작년에 놓았으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50kg가 답이 아니다. 근데 포준 고객이 아닌 것은 50kg 다 있으면 50kg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 단위 이상은 포준거래 이외에도 그 상간습상 쓸 수 있다. 그리고 선언하고 폐로에는 이렇게 쓰더라. 포준거래 단위를 1차, 2차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지수는 아까 R인가 어떻고 이런 거 이제 골판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포시 방법. 그러니까 스티커 붙일 때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유사 품목에도 포준국이나 등급 판정이 안 했을 때는 유사 품목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하나 받으시고 이게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 2차. 그렇지만 1차도 언급이 당연히 되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고객이 10개 중에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몇 개 올려놨습니다. 냉동 오징어 북어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88조입니다. 수산물 수산 가공부의 검사 기준 제3자 시각입니다. 그래 검사관이나 이런 시각이에요. 우리가 법 88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부의 검사 기준은 제3자니까 하루 패러 합격 불합격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부의 검사 기준 지침인가 국외에 보면은 그 서류검사, 간단검사, 정밀검사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무니까 2차로 빼야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요, 그 29페이지에 그 수산물 가공품에 관련 법령입니다. 요거는 1차든 2차든 2차가 더 위주지만 용어 정리를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냉장품, 냉동품, 건조품. 여기 이제 그 새까만 거 빵꾸 칠한 거는 이불로 이렇게 무조건 해라고 하는 겁니다. 냉동품은 볼게요. 수산 동식물을 원행 처리 가공하여 동결시킨 냉장이 아닙니다. 냉동이 아닙니다. 동결시킨이다. 이거.
그리고 유수현상을 하나 연합 고맙고요. 염장품입니다. 동식물의 식염, 식염수, 소금이 아닙니다. 이용하여 절이거나 식염, 식염과 주중하여 숙수시킨 거. 그럼 어간류 볼게요. 아까 어간류 용어는 찾아봐야 되는데 수산 동물입니다. 식물 아닙니다. 어간류는 동물만 들어갑니다. 어간류 우유 중에서 수산 동물의 간장에 추출한 유지 이를 원료로 하여 농축한 어간류. 수산 동물의 간장을 제외한 어치에서 한 거는 유지가 있다. 이게 어간류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간에서 추출했다. 뭡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분업입니다. 얘도 역시 동물입니다. 한천. 자, 읽어볼게요. 만나면 OX라 합니다. 한천이라면 홍조류 중에서 홍조류입니다. 갈조는 녹조류가 아닙니다. 홍조류 중에서 한천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방법으로 축출, 응고, 건조시킨 제품을 말한다. 맞습니까? 생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생물 아니다. 생물적이 아니다. 2차까지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한천이라는 것은 갈조류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죠. 홍조류. 홍조류입니다. 홍시는 김씨를 꼬신다. 홍시는 김씨를 꼬시려고 한다. 우뭇가사리 꼬시려고 꼬시래기까지. 왜 한천은 뭡니까? 꼬시래기 우뭇가사리가 탄수화물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기능식품입니다는 거죠. 그래서 홍조류입니다. 그 다음에 어육연제품입니다. 자, 어육연제품 준비해. 어육에 소량의 소금 부재료를 넣고 갈아서 만든 고기 풀을 가열 응고시킨 만든 탄성 있는 계열 망상 구조입니다. 계열입니다. 가열 응고시킨 만든 탄성 있는 계열을 어육연제품이란다. 병통조림이랑 식물도 들어갑니다. 간, 병에 탈밀살내군, 냉각 딱 그대로 딱 들어가죠. 가공품을 거쳐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간, 병.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병을 썼지만 지금 철기를 쓰고 지금 알루미늄 간을 쓰죠. 부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값없다 이런 게 1차 기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염, 소금, 염장법입니다. 식염, 소금하고 관계되고요. 식염이란 해수나 아변, 호수염 등으로 얻은 염화나트륨의 주성분인 결정제를 결정제가 가공한 것을 해수의 결정제가 한 것이다. 식염이 어떻게 하면서 식염의 종류가 쫙 나왔죠. 철혈염, 아까 있죠. 염화나트륨의 주성분 결정제다. 결정제가 뭡니까? 네모나 마른 꼴입니다. 제재소금, 태움, 정제, 기타 소금 뭡니까? 이 결정체가 바뀝니다. 그게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식소금 등이 있다. 그래서 소금은 아까 이제 인류 최초의 방부제이자 조미료로도 5,000년 전, 5,000년 전보다 더 많이 썼겠네. 우리는 옥저죠. 옥저에서도 썼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이제 소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지입니다. 염지는 넘기겠습니다. 저번에 강의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염지라는 것은 식염에다가 또 첨가됩니다. 식염 더하기 첨가물을 염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식염을 먼저 한번 정의를 빼놨고요. 그 다음에 염지의 효과를 밑에 2번에 갖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염에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해놨습니다. 염지의 사용.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염장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니까 염장품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삼투압이 어떻고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아까 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염장법의 종류.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그 박스에 있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특수염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 염장 중에 수산물 변화가 있죠. 그죠? 35페이지 밑에. 2차 할 때 준비해야 됩니다. 수산물의 품질 변화. 소금의 침투회가 삼투압 차이로 소금물의 변화가 차이다. 자, 삼투압이 있잖아요. 어체에 소금을 갖다 넣으면요. 소금이 침투하면서 안에 수분이 밖으로 삼투압 작용으로 나가겠죠. 소금의 농도가 어체 안에 많으면 수분이 농도가 작아지겠죠. 교수들은 그렇게 논리를 잡더라고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체에 함유된 수분은
한정되어 있는 수치인데 그렇죠. 소금이 많으면 수분이 적다. 그렇죠. 그런 이름이. 그렇죠. 빠지지 이제. 수분이 빠져버리죠. 네. 수분이 빠지면서 몇 배냐? 아, 자, 수산물 품질, 수산물의 성질은 60%, 93%의 소금이, 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유수와 중결합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분의 어떤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40도까지 내리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못 하거든요. 억제되거든요. 그게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럼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쓰면서 삼투압 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빼내버립니다. 물을 빼는 것은 결합수는 안 빠지니까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수와 중결합수를 40%까지 알로 내리면은 미생물이 발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수분 활성도고, 동온 동석 고순이고, 그러고 나서 뭐 그런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의 차이, 무게의 변화, 탄성의 변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자주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염장법과 원료의 품질, 원료의 소금, 그리고 소금의 측정, 보매도 방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물관법이 보매도 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실을 하니까. 그래서 보매도 측정을 쭉 보는데, 비중계에 있거든. 정액, 갱액, 보매법, 비중과 보매도 관계. 이 수치는 고등학교 또 틀린다 해서 또 보니까 맞긴 맞아요. G는 144.3, 나누기 144분의 143.3, 그리고 나서 밑에는 143.3 빼기 B. 아직 맞기는 맞던데 지금 봄에도 D 측정한다. 저도 이거 좀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학책이 고등학책이 맞던데. 그다음 나가 137페이지 또 해놨죠.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해놨겠습니까? 중국대 가면서 또 해놨습니다. 수산물 변화 과정.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식혜가 이거 R자인가 이거 X자로 빠져 날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수산 가공품의 식품의 보존 방법 저장 38페이지입니다. 저장하면 미생물에 관한 변화가 있고요. 계속 한 얘기가 미생물 변화입니다. 미생물이 변화되는 건 저산이 많다. 저산의 신선도 떨어지면은 신선 떨어지자마자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저산을 생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성시키면서 ATP는 벌써 감소됐으니까 그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기 소화에 개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패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화학적 원인이 있고요. 물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학적 원인 중에 4번요. 기타 색소 화합물의 변화에 의해서 변색 갈변 현상에는 호수적 갈변이라고 그럽니다. 호수적 갈변으로서 티로시나제 맹을 가진 아미노산 성질의 티로신이 새우 등에서 검정색인 멜라닌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흑변인 멜라닌 억제 방안으로서는 상성 아항산 나트륨 용액을 첨가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게 또 비호수적에 의한 식품끼리의 변화가 있는데 비호수적 갈변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방지하는 게 아스코르비산 산화나트륨 메밀러드 반응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골드체인 저온 저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입니다. 동결우리의 해동시 가공하려면 해동하는 스폰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냉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동시 빙결점 얼음덩어리가 녹아가지고 수분에 흡수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드립입니다. 드립이 하면은 일단 안에 막 같은 성분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프리전 본입니다. 프리전입니다. N 앞에 있는 N이 G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오타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게 3회 때 놓았습니다. 냉동해란 통신대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뺏기다는 말은 못하겠고. 냉동해란 동결식품의 동결 중 식품의 표면에 은음을 성화, 고체에서 기차되면서 표면에 다공기 빵꾸 바르륵 나죠. 변하면서 식품의 외관이 손상되는 현상이다. 이걸 프리전 번 냉동해라고 한다. 이 경우 색소의 파괴라든지 지방의 산화 현상이 일어나고 포장지에 물 분자가 투과 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포장을 했는데 어치에 물 분자가 들어가면은 결국 물 안에는 미생물이 발육되겠죠. 미생물이 발육되고 하여튼 이런 거 하면서 제품이 다운되는 것이 냉동해다. 이런 거 하면서 방지는
어류에는 빙이 그레이징을 잘하거나 물 분자 억제를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포장재 사용하고 저장실 내 감기 습도를 높여줍니다. 높여주면서 냉동해를 방지한답니다. 감기 습도를 높이는 거예요. 습도를 높여준다는 것은 그 어체 안에 습도가 50이면은 애도 50 이상이 돼야 그러면은 10이 남잖아. 60이라면요. 어체한테 주잖아요. 그럼 어체가 더 좋잖아요. 근데 감기 습도를 낮춰버리면 어체보다 낮으면요. 이 어체에 있는 그 습도가 뺏겨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다공질 그 냉동해가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이해갑니까? 다시. 어체가 지금 물이 50이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그 냉장고 안에 옆에가 4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체가 물을 뺏기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예요. 방침에 45로 가볼 거 아닙니까? 이게 등원 등습곡선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걸 뺏겨버리니까 맛이라든지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개습도를 어체보다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높여줘야만이 내가 어체가 수분이 많으면 좋잖아요. 따져보면 수분이 90도까지 가니까 60에서 90까지 그 가지고 있으니까 뺏끌어 와야 된다는 거죠. 방입돼야 이 수산물이 아무리 냉동을 하더라도 품질이 보존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냉장실 감개 습도를 높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는 가는데 머리에서 100%가 이해 안 갑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요. 동계를 하면 급속 동계로 안 만든 그러면은 습도가 또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온도 기류 변화에서 거꾸로 그렇죠. 됐네. 이게 해서 우리하고 대류인 그 네. 현상에서 거꾸로 됐.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갑니다. 네. 근데 이렇게 책에 대학 교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냐면 냉동하면 냉동곡선, 그 곡선이 있고 TTT 그 온도 변화가 있고요. 이런 거 곡선부터 수분 활성도 하고, 그 수분 활성도 하면서 여기 이제 등온, 등섭, 방출 곡선을 이제 끄잡아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냉동을 할 때 TTT 곡선 해가지고 냉동하는 시간하고 어체의 품질을 저하고 TTT 곡선 그 개념까지 뽑아냅니다. 다 같은 말을 지금 하는데 냉동을 하더라도 어체의 수분을 갖다 유지시켜야 유지를 시키죠. 그 어체가 주원에 그렇죠. 어체가 주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대로 AW도 수분 활성도가 안에 수분이 40도 자유수소 결합 중결합수를 40% 알로만 내리면은 미생물이 발육 안 하니까 진수도 유지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40도 알로 내리면 애가 맛이라는 건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 뺏길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지 얘가 수분이 40을 가지고 있으면은 밖에 있는 감개 습도도 4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계속 유지를 하지. 얘보다 낮아버리면 얘가 뺏겨버리면 완전 쫙 그러니까 뭡니까 미아리가 뭡니까? 미안. 생선 그 고유의 맛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선을 말려서 파는 생선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말리더라도 그것은 그 수분을 유지하면서 말려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봐. 왜냐면 그 맹태 같은 거 말릴 때 동계를 해가 해동을 하잖아요. 먼저 동계를 해버리자. 동계를 해가지고 융해를 시킬 때도 100% 융해시키는 거 아니고 그걸 융해했다고 온도가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온도가 되면은 융해를 액체가 되더라도 액체되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맹태 같은 것도 강원도에 그 온도 있을 때서 굉장히 냉장돼 있는 온도에서 말리지 이 술 같은 데 따뜻한다든지 경남 가서 말리지 않잖아요. 썩어버려요. 그거. 네, 아,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해풍 바람 부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다 계산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수분이 일정한 유지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저도 그걸 배웠는데 동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걸 했는데 그런데 수산물에 관련 온도입니다. 아까 말대로 빙장법, 냉각 저장법 해가지고 이경 교수하고 그다음 저온 저장법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온 저장법을 40페이지를 정리하라 그랬죠. 냉각 저장법과 동결 이해 안 가는 거. 냉동해와 네, 냉동해와 드립의 드립. 그 관계. 냉동에는 일단 냉동을 하더라도 조심해라는 개념이고 드립은 나중에 가공할 때 보면 해동을 하잖아요. 해동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동결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데 그게 처음에 동결할 때 잘못 동결했으면은 일정한 양의 드립이 발생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그게 잘못 동결이라는 것은 온도,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이 있죠. 완만 동결 예, 예. 차이에
체에 따라서 드립량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급속 동계를 해주고 동계를 해가지고 유지할 때도 온도가 변화 없이 그대로 상태가 있어야만이 그 자체의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공하기 위해서 해동을 하잖아요. 해동을 하는데 그게 드립이 냉동할 때 동계할 때 잘못해버리면 드립량이 달라진대요. 원하는 드립량에서 많아지면은 결국은 맛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립량이 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동계를 할 때 프리즘번이 되는 것은 동계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거죠. 왜? 동계이라는 것은 신수도 유지를 하다가 되는데 식품을 잘못해버리면 완전 다 날린다는 거죠. 그리고 썩어버린다든지 냉동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맛이 퍼석퍼석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냉동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동계를 할 때 조심해라 하는 거고, 드립은 해동할 때 동계라고도 조심하는 게 되지만 그 순서는 좀 다르긴 다르죠. 관계는 되겠죠.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산식품과 수산물의 차이가 그건 아닌데. 냉동해는 냉동해가 지금 동계를 할 때가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계를 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수들은 또 빼는 게 뭐냐면은 아까 TTD 곡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중에 품질 시간과 그 품질의 변화 조언되는 거, 그게 TTD 곡선을 하나 뺐고, 그 다음에 냉동에도 그 동계를 할 때 관계 습도라는 이런 관리 잘못해버리면은 다공질, 그러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 걸 냉동해라고 또 하나 뺐어요. 두 가지를 빼더라고 일단. 그리고 이제 드립은 가공하기 전에 냉동된 걸 해동할 때 터지는 거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헷갈려요. 그 말은 알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순서가 다르죠. 일단 동계하는데 급속 동계를 하는데 거기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냉동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이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교수들이 보는 냉동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TTD 곡선이라는 개념도 하나 또 뽑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가공하기 위해서 해동을 할 때 유출되는 본질에서 유출되죠. 어체에서. 그게 드립이라 한다. 드립 손실이라고 로스트라죠. 손실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결국은 동계를 제대로 해라. 온도 관리를 잘해라. 그래야 그 최소한 원장어선 냉동을 하더라도 신순도는 유지된다. 신순도 유지하는데 그 동계를 온도라는 이런 걸 잘못해버리면은 어체가 상품 가치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어차피 동계라는 것은 18도 이하를 동계를 아니죠. 동계는 결국은 18도 이하를 동계를 하고 있지만 급속 동계는 뭔가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시간 차이지. 아니죠. 30분 내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저번에 그런 거 있나?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동결. 급속도 아니 빙장하고 냉각 제장 동결 제장법이 있잖아요. 위에 빙장은 얼음 활용하는 거고요. 냉각 제장 어체를 동결하지 않고 용도에서 제작하는 거고, 동결 제장법이 있습니다. 누나 그거 다 틀렸어. 이거 봐. 책 봐. 없어. 동결 제장법 보면 급속 동결한 후, 자 급속 동결하고 18도 이하로 장기간 저장하는 것을 동결이라 합니다. 그걸 냉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도는 개념이 아직 국가에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급속 동결한 후 18도 이하의 장기간 저장하는 게 18도 이하에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동결하는 게 아닙니다. 18도보다 더 알로 급속 동결을 하고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유지해야만이 냉동법이고 동결 저장법입니다. 개념이. 근데 급속 동결은 밑에 딱 보면요. 어디가 있노?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냉각 저장, 급속 동결 저장법이 있는데, 급속 동결 후 마이너스 18도에서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인데, 그레이징 냉장으로 하지만 급속 동결 밑에 있죠. 인스턴트 퀵 프리즌인데, 시간이 약 35분 내로 어체의 수분이 최대 변결점 생성도 통과하는 시간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잖아요. 최대 변결점 통과하는 시간이 35분 내지만 그 안에 빈결점 수분이 80% 이상이 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변결점은 얼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급속 동결이에요. 급속 동결은 그 수분이 짧은 시간에 35분 내에 80% 이상이 되어 있는 게 최대 급속 동결인데, 냉동 동결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급속은 그러니까 빨리 해야만 물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결제장법은 그 알로 온도 30도든 40도든 마이너스에서 저장. 동결을 급속 동결을 시킨 한 후에 저장. 저장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를 해야만이 동결제장법이라고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급속 동결이라는 용어를 들어갔지만 급속 동결을 할 때 온도가 과연 몇 도인지는 잘 물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거는 30, 40도에서 하고 그러고 보면 어떤 데 보면요 현장에 가보면요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동결하는 냉동실이 있고 또 50도 이하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고기에 따라서 다르게. 다릅니다. 그러면 해동을 한다는 얘기는 네. 온도가 몇 도를 해동을 기준 체제. 해동이란 것은 일단 동결이 됐으니까 그 우리가 그 민물 있잖아요 민물 바닷물 말고 민물은 0도에서 마이너스 1도에서 얼니까 0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니다. 0도에서 0도부터 얼니다. 민물로. 예. 바다는 마이너스 2도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어니까 최소한 민물을 쓰든 해수를 쓰든 간에 그 마이너스 2도 알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든 0이가 되면은 그 동결된 걸 갖다 물에 갖다 담가버리면 풀리겠죠. 그럼 수세할 때 해동이란 개념이 그렇죠. 들어가요? 수세라는 것은 그 동결을 하면서 나중에 풀면서 지금 풀잖아요. 물을 생각하면은 0도라든지 그 이상이 뭐 1도 되는데 2도 돼야 물이 풀리겠죠. 그때 해동 시간을 드림량을 측정할 때도 그냥 이렇게 동결해서 바로 드림량을 냉동실에서 빼가지고 드림량 측정하는 게 아니고 놓으면은 상온에 둬가지고 1시간을 지나서 드림량을 측정합니다. 1시간 정도의 0도 이상에서 이제 얼지 않잖아요. 그때도 물을 담가든지 하면 거의 다 해동이 되나 봐요. 1시간 지나면은. 그때 드림량을 측정하는 게 시간이 측정하는 순서입니다. 저번에 그는 1시간 지나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냥 빼자마자 드립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빼면 아직도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풀리겠죠. 그게 1시간이랍니다. 그래 드림량을 측정할 때 1시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드림량은 해동할 적에 자기의 그 품성이라든가 수분 같은 게 고유 그 육질 안에 육질 성분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안 빠져나오는데 그렇죠. 단백질과 그게 비타민이 이제 빠지지. 드림량이고 그렇죠. 급속 동결할 때는 얼음덩이가 빙결정 얼음덩이 똑같고 수는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불릴 때도 똑같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렇지. 근데 완반 동결은 어떤 놈은 크고 어떤 작으니까 그 빙결점이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숫자는 작죠. 그러면은 큰 놈이라는 것은 그 어치 안에 어떤 그 조직이 충격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러면 드림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정도가 그 충격을 받으면은 네. 성분이 이탈된다. K와 ATP가 이탈된다는 용어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가지고 아니 넘어가고.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오. 왜냐면은 그 가지고 그 보수성이 어체도 자기끼리 성분이 가지고 이렇게 땅땅하게 뭉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얼음덩이가 완만 동결하면은 얼음덩이가 지나면서 크게 하고 작게 해서 크게 있는 것은 이만큼이 지금 내가 가지고 싶은데 큰 게 충격을 받으면 애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얼리가 있지만 나중에 풀 때는 여기서 자기 본질에서 벗어나겠죠. 그 드림량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을 80선이 있어요. 아니 저